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것은 노후 대비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 개인이 직접 금액을 납입하게 되고 이러한 납입한 금액을 토대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추후의 노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으로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주기를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 자금을 납입한 것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는 ETF 등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연금저축펀드의 자금을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연금저축펀드 가입 자격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에 한해서 연 600만 원이 최대이며 더불어서 IRP 3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신다면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다양한 ETF 등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ETF, 채권형, 혼합형 이러한 ETF에 투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페널티가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반환하셔야 되며 수익금의 16.5%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에서 5.5%만 과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연금저축의 펀드의 장점으로는 다음의 혜택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고요. 연간 납입액 기준 앞에서 말했듯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RP 3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금액과 주기를 자유롭게 조율이 가능합니다. 월에 100만 원씩 가능하신 분들은 100만 원씩 하시면 되고 150만 원을 하셨다가 당장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음 달에는 50만 원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효과가 탁월한 계좌이며 복리 효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혜택으로는 저율과세입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의 저율 과세를 하게 되고 이는 연령대별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이며 더불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를 한다면 불이익이 크기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와 이상이 갈리는데요.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 총 99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5,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13.2%, 79만 2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납입한 최대의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엔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55세에서 70세까지는 5.5%, 그리고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에서 이상인 분들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을 하여도 여기에 당장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이러한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 탁월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장기 투자를 하시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로 납입하여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계좌이기에 단기적이나 투기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정도로 자금을 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하여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 채권, 금 이러한 여러 자산군으로 나누어 자산 배분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하여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젊었을 적 10년 동안 월 2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은 연 10%의 수익률이 났고요. 10년 이후에는 자금의 상황이 어려워져 더 이상 추가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은 20년 동안 연 수익률 10%로 계속 투자가 됐고요. 철수가 초기 10년 동안 투자한 원금은 2,400만원입니다. 영희와 같은 경우에는 철수와 반대로 노후 준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투자를 하는 10년간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희는 20년째 뒤늦게 노후 준비를 깨달아 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했고요. 10년간 연 수익률 10%로 수익을 냈습니다. 영희의 총 투자 원금은 1억 2천만원으로 철수에 비하여 5배 정도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철수는 투자 원금이 2,400만원이고 영희와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 원금이 1억 2천만원인데요. 이러한 자금을 운용한 결과를 보면은 철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철수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 10년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최종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2,4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12.5배에 달하는 3억 원이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투자를 하였지만 최종 금액은 2억 400만 원 정도로 원금의 1.4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철수에 비하여 5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였지만 너무 뒤늦게 투자하였기에 이러한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1.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상품이다. 2. 연금저축펀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RP 300만원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의 16.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수와 영예의 사례에서 봤듯이 연금저축펀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위하여는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